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왼쪽과 같은 낡은 동네를 오른쪽과 같은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돈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아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돈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재개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의 적정 가격은 아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싸게 사오면 돈을 버는 거고요. 그 가격보다 비싸게 사오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아보는 방법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투자자 부의 레시피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질질 끌지 않고 핵심부터 바로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빌라의 가격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개발이란 결국 이렇게 생긴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지금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를 이렇게 빌라 상태에서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 아파트가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가 된다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사게 되는 이 재개발의 안전마진은 얼마인가? 이것만 알게 되면 되는 건데요. 이 언제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정비사업의 단계와 속도이고요. 얼마인지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주변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의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공사비를 더했을 때 내가 받게 될 아파트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싸게 사는 건지, 이 싸게 사는 금액만큼을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어느 정도 추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 가격에 공사비를 더했을 때 내가 받을 아파트보다 싸다면 이게 바로 안전마진인 거고요. 그 가격이 바로 일치하는 적정가이자 그 가격 아래로 사야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씩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재개발 절차표 기억하시죠? 이 절차들을 하나씩 거치면서 특히 이 빨간색 단계들을 지나갈 때마다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재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직 추진이 단계에 있다면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라면 한 8에서 9년 정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라면 6에서 7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면 한 5년 내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역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걸릴 예상 기간을 먼저 보고요. 그럼 그 시점에서 얼마나 싸게 사야 할까,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건요, 이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가 자체도 원래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 일반 분양가보다도 20, 30% 정도 저렴하게 사는 게 바로 조합원 분양이기 때문에요. 이걸 기다려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최종 아파트보다 한 20에서 30%까지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게 산 이 보상을 실제로 받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로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가까워질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금액, 즉 안전마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재개발을 통해 이제 아파트를 받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곧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입주가 되는 거고,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안전마진이 줄고 싸게 사기 어렵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역으로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만큼 이 빌라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야 싸게 사는 건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그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다음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구역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양천구 목동 옆에 신정 내거리역이라는 곳에 있는 신정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신정 뉴타운 중에 1152번지라는 재개발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중 하나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넘긴 그런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있는 빌라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바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지에 따라 이 재개발 빌라의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의 적정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미래에 들어설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될지를 먼저 예상하는 게 핵심인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를 기준 삼아서 입지와 규모, 브랜드,
연식 등을 비교해서 완성이 됐을 때 여기가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지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 호반서민 목동이라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호반서민 목동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3억 5천 정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지어지게 될 이 신정동 115번지 재개발은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막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으니까요. 빨리 간다면 입주까지 한 7에서 8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를 잡았을 때 정말 빨리 간다면 2032년 정도에는 준공이 될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아파트의 연식 차이는 한 10년 정도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식이 10년 정도 차이가 나면요, 모든 상품이 오래되면 낡아가는 것처럼 이 아파트 역시 연식이 10년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연식의 차이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연식 보정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2에서 3%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한 1% 정도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10년 정도가 차이가 나니 1년에 1%씩 해서 10년 해가지고 총 10%를 보정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억 3,500 정도가 연식으로 인해서 보정이 되어야 된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 다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시공사나 입지나 커뮤니티, 그리고 세대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시공사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호반서민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반건설이라는 시공사이고요. 여기는 보통 2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곳이죠. 반면에 115번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현재는 삼성이나 GS 같은 1군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공사 차이에서도 1군과 2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 2군 정도의 차이면 한 3% 정도는 보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3% 정도 보정을 해줄 거고요. 이 3%를 13억 5천에다 곱해줬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는 더 연식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입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115번지보다는 호반서민 목동이 조금 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 대한 플러스를 좀 더 줄 거고요. 그리고 학교 역시 여기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다 플러스를 줄게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3% 정도만 보정을 해볼게요. 이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한 13% 정도가 115번지가 최소한 더 비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2032년에 들어올 이 신정동 11552번지의 아파트는 15억 2천 정도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가 대부분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호반서밋의 가격이 13억 5천이 아니라 더 올라간다면 그 올라간 금액에서 13% 정도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 13억 5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재개발 아파트는 2032년이 됐을 때 15억 2천이 된다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이제 15억 2천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앞에서 보았던 이 절차들을 모두 다 거쳐서 2032년에 아파트가 된다면 여기에는 15억 2천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 아파트가 될까, 그리고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냈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15억 2천짜리 가치를 가지는 아파트를 얼마에 사오게 되는 걸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내야만 현재 빌라의 가격이 적정한지 저평가인지 아니면 현재 비싼 가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안전 마진을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조금 전 알아본 내용을 우리는 이 구역이 2032년쯤에 완성이 되면 15억 2천 정도가 되는 아파트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재개발을 통해서 15억 2천짜리 아파트를 얼마나 싸게 사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얼마나 싸게 사오는지 알아내려면 이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 대부분 이제 후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겠구나, 요 정도의 범위를 알아내는 건데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내더라도 투자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적정 가치에 대해서 그 가격에 90% 정도에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일반 분양가는 저희가 15억 2천에 9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13억 7천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한다면 좀 적정한 금액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의 70에서 95% 정도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구역의 사업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70%에 가까워지고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거의 95%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아까 그랬던 일반 분양가 13억 7천에 70에서 95% 사이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범위는 최소 9억 6천에서 13억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게 추론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업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을 적용을 해줄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유료 강의나 무료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기준을 삼기에 75에서 80% 정도 적용해줄 만한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75에서 80% 정도를 적용을 해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다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을 해보니 한 10억 3천에서 11억 사이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구해주면 이제 거의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1억을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조합원 분양가를 11억이라고 한다면 여기 현재 빌라의 가격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있는지를 보고 이 조합원 분양가에 그 프리미엄을 더해주면 내가 2032년에 15억 2천이 될 아파트를 얼마에 사오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알기 위해 이제 프리미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프리미엄과 감정가를 추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간단한 방식인 공시가를 기준으로 추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합원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정확한 금액을 딱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나오겠구나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감정가를 추산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빌라의 매매가에서 여기서 추산한 감정가를 뺀 금액, 이 차이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 프리미엄을 조합원 분양가에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를 잘 추산하는 게 프리미엄을 잘 추산해내는 거고요. 바로 적정 가격에 빌라를 사오는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식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재개발을 오래 진행을 한 곳들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에 그 가격들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가 많이 오르는 곳들은 공시가의 한 100에서 130% 수준으로 감정가를 추산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면서 공시가가 많이 안 오른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의 140에서 170% 수준으로 추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라면 한 3억 5,700에서 4억 6,400에 사이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는 4억 1,700이 나왔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170%를 적용을 해줘서 2억 5,900에서 3억 3,300 사이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추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가 추산을 했으면 우리가 사는 빌라 매매가에서 이 감정가를 빼주면 이 해당 빌라의 프리미엄이 되고, 그 프리미엄을 조합원 분양가에 더해주시면 우리가 그 아파트를 사오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빌라 적정가를 구하기 위한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이 내용은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익숙해지실 거라서요. 반복 숙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제 내용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업자 매물을 보면서 현재 가격이 적당한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그래서 적정한 가격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봤던 우리 구역에 한 4억 8,300 정도 하는 빌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세가가 8천 정도 있고 투자금이 4억 정도인데요. 여기는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일까요? 이 매물을 살 때 우리는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 사는 건지,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인지 없는 매물인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공시가를 조회를 해보니까요. 2022년 1억 3,600에서 현재 1억 8,300인데 이때 한번 좀 크게 뛰긴 했지만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40에서 170% 사이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약간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140%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30%를 결정을 해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곳에 예상 감정평가액은요 한 2억 3,8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4억 8,300 정도에 사왔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2억 4,2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괜찮은 건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아까 이 구역이 준공 후에 한 15억 2천 정도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한 11억 정도를 제가 추산을 해놨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방금 추산한 걸로 한 2억 4,200 정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아파트를 얼마를 주고 사는 거냐면요, 이 조합원 분양가 11억에서 추정 프리미엄 2억 4,200을 더해서 13억 4,200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를 사게 된다면 2032년에 15억 2천만 원이 될 아파트를
현재 기준에서 13억 4,200만 원에 사오니까 대략 2억 정도 싸게 사오는 건데요. 7년 정도 남은 사업에 안전마진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오는 건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사실 얼마나 싸게 사와야 이게 괜찮은 가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요것도 제가 지금 시장 기준으로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개발이라는 정비사업 자체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는 정비사업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마진을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만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과 리스크를 지고도 투자를 할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딱 정해드릴 건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공식은 많은 투자자들도 사용하는 공식인데요. 결국 투자는 수익률 싸움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얼마의 수익을 받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금 대비 얼마나 많은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가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 안전마진이라는 게 앞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최소 그 정도는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옆에 아파트가 한 푼도 안 올랐다면 그 시기에 갭 투자를 했다면 한 푼도 벌지 못할 상황에 재개발을 해서 완성이 되기만 한다면 무조건 그 금액은 벌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옆에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그 아파트가 오른다면 그 금액은 당연히 따라서 같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너무 당연한 게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오른데 그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많이 올랐으면 더 많이 올랐지 안 오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 이외에도 옆에 아파트가 오르면 그 추가 수익분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안전마진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이 투자가 안전하고 좋은 투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는 투자가 안전한 투자인데요. 단계별로 이제 아파트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마진 금액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길게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투자를 권장드리기 때문에 이 이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구역 지정이 됐을 때 기준으로 안전마진 비율을 최소 200% 이상을 가져가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금을 1억이 든다고 하면 최소 안전마진은 2억 이상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계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확보해야 되는 안전마진 비율은 줄어드는데요. 단계가 뒤로 갈수록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익을 실현할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확보해야 하는 안전마진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면 120%, 시공사 선정이 된다면 100%, 그리고 40대 75%, 관리처분 인가 때 한 50% 정도를 확보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개발보다 갭 투자는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돈 들여서 안전마진도 없는 투자를 하는 게 갭 투자인데 그 갭 투자와 거의 비슷한 수익성을 공유를 하면서 안전마진까지 확보하고 가는 투자가 바로 재개발 투자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매물은 이 기준에 적절한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한 안전마진이 1억 7,800만 원 정도였죠. 근데 투자금은 얼마였죠?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7,800을 4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죠? 4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준을 아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50%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이고 시공사 선정 이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불과 44%밖에 안 된다는 건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한참 미달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곳의 적정 매매가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 100에서 120%가 확보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곳을 4억 8,300이 아니라 뚝 잘라서 1억 3천 정도를 낮춰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매물의 가격이 3억 5천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 비율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4억 8천 3백 매물에 전화를 해서 3억 5천에 깎아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겠죠. 요걸 토대로 그럼 계산을 한번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1억 3천 8백 정도가 내려간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마진은 반면에 1억 3천 8백 정도가 올라간 3억 8백이 됐고요. 투자금은 아까 4억에서 2억 7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내려와 주니까 이제 안전마진 100%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 3억 5천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만 제가 생각하는 이곳의 적정 가치인 거고요. 이 정도 비율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율을 기억을 하시고 매도를 할 때는 최소 이 비율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매수를 할 때는 이 가격 기준으로 이하로 사와야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싸게 나온 매물에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가격이 저평가되거나 적정 수준에 들어와 있는 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만약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래가 끊어지게 되면 언젠가 급매가 나오거나 하면서 적정 가격 수준으로 내려오는 매물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과 투자 기회는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돈 되는 기회는 정말 많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막상 이걸 적용해서 실제 구역들을 분석해 보시다 보면요, 제가 드린 기준에 맞는 구역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기준이니까 이 기준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재개발이든 수치화로 명확하게 안전한지 비싼지 싼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막연하게 아파트가 되니까 오르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싼지 지금 비싼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팔지 아니면 아직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꼭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좋은 투자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합원 분양가 추정이나 각종 계산 방법들은 유료 강의와 세미나에서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법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무료 세미나 정보와 제 투자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과 시세조사 도구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부의 레시피였습니다.